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투자 소득세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요청하여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도 언제든지 이런 주제에 대한 제안은 대환영입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게 정확히 언제 나온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도자료는 21년 1월 6일에 나왔네요. 원문을 보면 정말 첫 문장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금투세 원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편이네요. 뭔가요 대체 이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치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정말 뇌를 연구하고 싶어지네요. 23년 바로 시행이었지만 결국 너무 큰 반대에 부딪혀서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를 하며 드디어 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과연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어떤 후폭풍이 올지 아니까 사실 시행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0만 개미가 지켜보고 있는데 못한다에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24년 7월에 세법 개정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지했죠. 정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쉽게 얘기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원천징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미국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또한 손실 2월로 5개년을 종합해주죠. 정말 간단하게 내가 5,500만원을 벌어도 마이너스 500만원을 손실 확정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주식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비과세죠. 이건 엄청난 혜택이긴 합니다. 미국 주식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22%를 내는데 국내 주식은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계좌는 제 회사 선배의 계좌입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실현 수익이 2억 6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연 5천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가 1% 미만인 1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분은 대단하네요. 그럼 이분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손실 2월을 논외로 본다고 치고 4,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봉 수준이죠. 상위 1%이고 이 정도 벌었으면 낼 수 있지 않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탕을 하나 들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더 준다고 꼬드기는 것보다 그 하나를 뺏어간다고 협박하는 게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게 더 힘든 것이죠. 원래 안 내던 것을 내려고 하니까 저항이 거센 것이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단순히 국내 주식을 넘어서 채권이나 나스닥100 같은 ETF,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미국 주식 계좌 등의 모든 것이 기타 투자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우리가 현재 미국 직투를 하면서 내고 있는 세금 공제 250만원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볼 때 그냥 니들은 돈 벌지 말라고 내가 막을게 작정하는 것 같네요. 참고로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 작가님이 주장하시는 사모펀드 세금 감세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대하시는데, 지금 사모펀드 수익은 판매나 배당 수익이 종합과세로 49.6%가 추진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22%만 내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모펀드면 규모가 클 테니까 대부분 25%를 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20%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큰 수익을 보시는 대부분은 법인 투자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신데 특히 배당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부분도 결국 법인세 10%만 내면 되니까 금투세 이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없던 과세를 하여 사다리 걷어차기와 부자 감세라는 역차별로 대중의 민심을 잃은 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천 징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연금저축펀드 영상에서 이걸 한 번 더 얘기했었는데, 법인은 후공제를 하는데 근로소득자만 원천징수로 선공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젠 부수입까지 원천징수를 해간다는 거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원천징수에 대한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구축할 거고, 반기 1회에서 총 연 2회인데 소득에 대한 것을 원천 징수해간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환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소득이 생기면 반기에 한 번씩 원천으로 다 떼간다는 말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지정 계좌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가세와 혜택을 받을 계좌만 써야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계좌는 전부 공제입니다. 그냥 한국 주식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ISA는 열애입니다. 사실 이 세 개 계좌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니 정말 기가 찹니다. 차라리 미국을 그대로 따라해서 만들던지. 대체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진짜 금투세 도입한 사람들 죄다 잡아다가 줄바따를 쳐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희대의 악법과 싸우는 동안 미국인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미국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따라 세금이 다르고 기혼자와 미혼자의 세금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항상 우상향하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죠. 대부분이 15%를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5년 금투세 도입하면서 준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중과세인 것이죠. 미국인이 1년 이내 수익을 진행했을 때 구간별 세금입니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굳이 어차피 올라가는 주식을 두고 단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과하다 보니까 단타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사실 안 할 것 같네요. 한국 예탁원에 기록된 한국인이 보유 중인 미국 주식 탑 10입니다. 역시 한국인은 미장에서도 레버리지로 단타를 하네요. 물론 저도 지금 천하제일 단타 대회 중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추가로 제작해서 곧 올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사모펀드가 어떻고 부자감세가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전 그 사람들을 감면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관점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시선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손해냐 이득이냐 그것만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결국 정치인들의 세금 걷고 사다리를 걷어차려고 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른 똑똑한 개미가 많습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그냥 미장 도망가면 됩니다. 제 입장에선 안 하면 그만인 것이죠. 결국은 개미한테 손해만 주는 나쁜 제도인 것이죠. 이 이외에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적공제 혜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금투세는 개인에게 있어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과 원천징수라는 두 가지 역사의 길이 남을 개미 처형식인 것이죠. 폐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